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주시민교육 문화의 첫 번째 순서, 한국의 전통 명절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약 40분간 한국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재미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오랜 관습에 따라 해마다 지켜서 지내는 날을 명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신정,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동지 등의 명절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명절이 있죠. 신정, 음력설, 정월대보름, 청명, 추석 등의 민속 명절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공산주의와는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금지되었었지만 1988년 추석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1989년부터 나머지 명절들도 되살아났습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신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명절들은 그날 하루를 쉬는 대신 일요일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공휴일은 언제일까요? 현재는 신정, 음력설, 광명성절, 태양절 이렇게 총 4개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 명절이라고 해서 항상 공휴일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당국의 지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양력과 음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삼아 만든 달력입니다. 음력은 달이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삼아 만든 달력이에요. 그래서 양력은 해가 변해도 날짜가 변함없이 똑같지만 음력은 해마다 날짜가 변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음력을 사용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력을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1896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양력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양력과 음력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자신의 생일을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달력을 보면은 2개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글자로 적혀 있는 숫자는 양력에 해당하는 날짜이고 작은 글자는 음력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자, 음력과 양력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국의 전통 명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명절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달력을 피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날이에요. 바로 1월 1일 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1일 신정은 양력으로 새해 첫날을 뜻하고 좋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하는 명절입니다. 신정은 새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신정은 양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변함없이 1월 1일에 있습니다. 북한에도 신정이 있죠.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새해에 평양에 있는 김일성 광장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종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신정이 되면 가족, 친척, 이웃들과 함께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 가득한 새해 되세요. 해피 뉴 이어 등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명절에는 반드시 꼭 가족이랑만 지내야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명절은 가족만, 친척만 만나는 날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날이에요. 사실 건너가면 우리는 다 친척이고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고 즐겁게 명절을 지내면 됩니다. 요새는 가족끼리만 친척끼리만 모여서 명절을 지내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그냥 명절의 의미만 생각하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함께 즐깁니다. 설날에 하는 세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에게만 세배를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어르신, 회사의 상사, 또 선생님 등에게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재미있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명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명절 때마다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명소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신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신정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3일을 쉬었지만 1999년부터는 1일 딱 하루만 빨간 날 공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휴일을 다른 말로 빨간 날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달력에 빨간색 글씨로 써 있거든요. 신정이 되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떡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떡국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의미는 1월 1일 새해가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밝은 느낌의 흰색 가래떡을 먹습니다. 두 번째, 긴 가래떡은 긴 생명, 즉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래떡을 뽑을 때 짧지 않고 최대한 길게 뽑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새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가래떡을 엽전의 모양과 최대한 비슷하도록 둥글게 썰어서 먹습니다. 떡국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떡국을 맛있게 먹고 무엇을 하면서 신정을 보낼까요? 신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제야의 종과 해돋이입니다. 먼저 제야의 종은 1월 1일 자정 딱 12시가 되는 순간 종을 33번 치는 행사예요.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현재는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로 이날이 되면 TV에서 종 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야의 종 행사가 진행되는 곳에 모여서 함께 즐기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은 2019년 했던 서울의 보신각에서 했었던 제야의 종 행사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1월 1일 새해가 되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행사장에 가셔서 얼마든지 종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대한민국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제야의 종을 보러 갈 수 있는 곳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곳에서 제야의 종 행사를 열기 때문에 가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가서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아, 나도 한번 33번 종 치는 소리를 실제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됩니다. 신정의 대표적인 두 번째 풍습은 해돋이입니다. 해돋이는 새해를 맞이하며 해가 막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비는 풍습이에요. 저도 친구랑 딱 한 번 실제로 이 해 뜨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해돋이도 제야의 종과 마찬가지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에서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곳이나 있습니다. 자, 여기 해돋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여기는 한반도에서 가장 새해 일출이 빠르다는 울산 간절곶에서 해가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해돋이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강릉의 정동진 모습이에요. 매년 1월 1일이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방문하시면 해가 솟아오르는 멋있는 모습과 함께 1+1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명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22년 2월 1일에 있는 설날입니다. 음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설날을 음력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음력설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신정을 더 크게 여긴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설날에 윷놀이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윷놀이의 도개, 걸윤, 모를 가리켜 똘개, 걸슝, 몽이라고 말하죠. 한국에서는 설날 아침이 되면 차례를 지냅니다. 다른 말로 제사라고도 하죠. 설날이 되면 가족, 친척, 이웃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려요.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세뱃돈을 주시기도 하고 덕담을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명절이라고 해서 반드시 차례를 지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조선시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제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했어요. 조선시대는 유교를 국가 종교인 국교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 사상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이 유교라는 종교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을 훨씬 우월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가족의 가장인 남성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집에 통솔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가부장제라고 하는데요. 유교에서는 이 가부장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사가 남성의 지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남자에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유교라는 종교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국교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종교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 신념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의 경우는 명절은 지내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십계명과 성경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명절 중에는 태양절, 광명성절과 같이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그들의 동상이나 초상화에 절을 하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시 설날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명절이 되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시는 실향민 분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 합동 차례도 지내고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임들이 열려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있는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파주 임진각에서는 설날이 되면 탈북민들이 함께 모여서 합동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또 서울, 인천, 강원도, 대구, 울산, 전주, 광주 지역에서도 탈북민들이 함께 모여서 합동 차례도 지내고 체육대회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면서 즐겁게 명절을 보낸다고 해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전국 곳곳에 함께 모여서 외롭지 않고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모임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설날은 원래 구정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다가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가 1989년부터 설날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 연휴로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설날은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하루씩을 더해서 총 3일을 쉬는 연휴입니다. 아주 큰 명절이에요. 3일이나 쉬다니 설날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설날이 되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신정과 같이 떡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표적인 음식이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속이 꽉 차 있고요. 평소에도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튀겨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국물에 넣어서도 먹습니다.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만두입니다. 설날에는 이 만두를 넣어서 만든 만둣국을 먹습니다. 이 외에도 전, 갈비찜, 생선구이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설날 차려서 먹는 음식을 세찬이라고 말해요. 설날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설날의 드레스 코드는 설빔입니다. 설빔이란 새해를 맞이해서 설날 아침에 입는 새 옷을 말하는데 흐린색의 한복보다는 색깔이 확실한 한복을 많이 입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색동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많이 입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예쁘게 설빔을 차려입고 무엇을 하면서 설날을 보냈을까요? 연날리기, 윷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이 있습니다. 이 놀이들도 너무 재미있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설날을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설날 행사를 하고 있는 장소들을 찾아가 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지도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과 부산에 있는 정관박물관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설이 되면 다양한 행사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즐겁게 설날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 전통놀이도 실제로 해보실 수 있고 그
그 외에도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설날이 되면 어디를 가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지 아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영상으로 세 번째 명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어떤 명절인지 맞춰주세요. 자, 그럼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어떤 명절인 것 같으세요? 네,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유튜브에 부럼 깨기 ASMR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2022년에는 2월 15일에 정월 대보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날이 되면 오곡밥과 9가지 나물 반찬을 먹죠. 정월 대보름은 그의 첫 달, 가장 큰 보름달이 뜬 것을 기념하며 한 해의 소원과 건강을 비는 날입니다. 아쉽게도 빨간 날은 아니지만 옛날만 해도 설날보다 더 큰 명절로 여겼었다고 해요. 정월 대보름에는 방금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견과류를 깨물어 먹는 부러미 풍습으로 있고요. 이 외에도 약밥과 오곡밥, 나물을 먹습니다. 막 생각만으로도 엄청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월 대보름에는 흥미로운 전통놀이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놀이는 쥐불놀이입니다. 이 쥐불놀이는 정월 대보름이 되기 전날 논둑이나 밭둑에서 구멍을 뚫은 깡통에 집단을 넣은 다음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놀았다고 해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뭔가를 막 태우는 것 같죠. 달집 태우기라는 풍습이에요. 보름달이 뜬 정월 대보름날 집단과 나뭇가지를 쌓아 올려서 무더기로 쌓아 올린 다음에 불을 태우면서 풍년을 소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풍습으로는 보름달이 뜨는 모습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달맞이 그리고 더위팔기가 있습니다. 더위팔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구를 찾아간 다음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불린 친구가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 또는 내 더위 니 더위 밭더위 라고 외치는 놀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을 부른 사람의 더위가 대답한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린 사람이 눈치를 채고서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더위 사가라 라고 말해버리면 이름을 부른 사람이 오히려 더위를 사게 된다고 했대요. 약간 요즘의 눈치 게임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정월 대보름에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남산골 한옥마을, 경기도에는 한국민속촌이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는 삼척, 대구에는 금호강, 전라북도에는 국립전주박물관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이 있어요. 정월 대보름 풍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 두 곳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첫 번째 보이시는 사진은 강원도 삼척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대구 금호강에서 달집 태우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국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행사 장소로 방문하셔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신정, 설날, 정월 대보름 세 가지 명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 설명해드린 한국의 전통 명절은 시대의 로맨스,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첫눈에 반했던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단오입니다. 지금부터 단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오는 2022년 6월 3일에 있습니다. 음력으로 5월 5일인 단오는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로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고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소망하는 명절이에요. 아쉽게도 공휴일은 아닙니다. 6월이 되면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단오가 되면 더운 여름을 잘 지내기 위해서 더위에 지친 체력에 도움이 되는 수리치떡, 제호탕, 앵두아채를 먹습니다. 수리치떡은 수리치라는 식물에 잎을 넣어 만든 떡인데 수리치가 열에 강한 식물이어서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 제호탕은 궁궐에서 임금님이 마시던 건강음료인데요. 칡뿌리, 오미자, 인삼뿌리들을 달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앵두아채는
단오가 다가오면은 앵두가 제철을 맞아서 빨갛게 익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익은 앵두를 꿀물에 넣어서 화채로 만들어 먹었는데 새콤달콤 맛있기도 하고 피로 회복에도 좋아서 많이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단오날 드레스 코드는 뭐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지만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더운 여름을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얇은 옷감으로 지은 단오빔을 입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였을까요? 단오날이 되면 창포무름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습니다. 창포잎과 뿌리를 우려낸 물에 머리카락을 감는 풍습인데요. 더워서 머리를 감았던 건 아니고요. 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지고 또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풍습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라며 부채를 나눠주었던 단오부채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오날이 되면 여자들은 그네뛰기, 남자들은 씨름을 즐겨 했습니다. 우리도 운명의 상대를 찾아서 단오날 한번 떠나가 볼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서 함께 찾아가 봅시다. 그런데 보시면 단오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단오제는 단오날 앞뒤로 지내는 마을의 공동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단오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강릉 단오제입니다. 강릉 단오제는 며칠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구경하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사진은 북촌문화센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오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이번에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명절인지 아마 보시면 바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무슨 명절인지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함께 말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추석! 맞아요, 추석입니다. 북한에서는 추석 때 밤단장, 오메기떡, 개성주악을 드셨었죠.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2022년에는 9월 10일에 있습니다. 설날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연휴로 3일을 쉽니다. 그럼 2022년의 추석 연휴는 며칠부터 며칠까지일까요? 네,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이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은 한 해 동안 기른 곡식과 과일들을 거둬들여서 차례를 지내고 산소로 성묘를 갑니다. 또 햇곡식, 햇과일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가족, 친척, 이웃들과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누는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즐겁고 풍요로운 땡땡땡 보내세요. 정답은? 네, 정답은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입니다. 이처럼 추석은 한가위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어요. 한가위는 고유어, 순 우리말입니다.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으로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을 말해요. 가을 달빛이 좋은 밤,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추석을 보내야 할까요? 쫄깃하고 달콤한 송편입니다. 송편은 보름달 모양이나 반달 모양으로 형형색색 예쁘게 빚어서 먹습니다.
추석의 드레스 코드는 추석을 맞아 새롭게 준비한 신발이나 옷인데요. 주로 화려한 색감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추석의 전통 문화로는 강강술래, 가마싸움, 소싸움이 있습니다. 먼저 추석의 가장 대표적인 풍습인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며 도는 춤이에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죠? 두 번째, 가마싸움은 양 팀이 각각 가마를 들고 각자의 가마는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의 가마를 먼저 무너뜨리거나 깃발을 더 많이 뺏으면 이기는 놀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싸움은 마을에서 가장 힘센 소를 뽑는 놀이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 친구가 싸움소로 가장 유명한 청도에 사는 안창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주요 명절인 추석, 제대로 추석을 즐길 수 있는 명소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볼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진은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의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저는 여기서 경복궁과 덕수궁을 실제로 가봤는데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전주 한옥마을도 추석과 관련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가보시면 다양한 구경거리,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재미있고 즐겁게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이나 되는 추석 연휴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즐겁고 의미있게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여러분 마지막 명절이에요. 근데 이게 뭘까요? 아주 조금만 보이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는 분 계신가요?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는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가고요. 빙수에도 들어가고 떡에도 들어가고요. 또 음료에도 들어가고 죽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는 분 계신가요? 네, 팥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팥죽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전통 명절 중에는 이 팥죽을 먹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동지예요. 북한에서도 동지가 되면 팥죽을 먹죠. 그런데 동지 팥죽이라는 이름 대신에 동지죽, 도그랑 팥죽, 동그랑 팥죽 등으로 불립니다. 동지는 날짜를 양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보통 12월 21일에서 23일 무렵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12월 22일이라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해를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작은 설날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대요. 동지를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는 점점 밤은 짧아지고 점점 낮은 길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동지가 되면 맛있는 동지 팥죽을 먹습니다. 옛날에는 붉은색의 팥죽이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좋은 기운은 불러온다고 믿어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과 또 마당과 마을에도 뿌렸다고 해요. 동짓날은 매년 12월 말에 있기 때문에 동지가 지나가면 금방 새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며 달력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는 농사의 적기가 적혀있는 달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동짓날 어디를 가면 남들보다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더 의미있게 동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서울에는 세종마을 상촌제와 남산골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는 수원 전통문화관과 한국민속촌, 그리고 강원도에 속초시립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곳은 남산골 한옥마을과 수원 전통문화관인데요. 직접 가시면 선착순 무료로 팥죽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직접 팥죽을 만들어 먹어볼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겨울이라고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의미 있는 재미있는 동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퀴즈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는지는 이 퀴즈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퀴즈입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6가지 명절을 날짜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첫 번째 칸에 들어갈 명절은 무엇일까요? 네, 양력 1월 1일에 있는 신정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 올 명절은 무엇일까요? 네, 음력 1월 1일에 있는 설날이에요. 그 다음 순서로 올 명절은 뭘까요, 여러분?
음력 1월 15일에 있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 다음 칸으로 올 명절은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일까요? 네, 정답은 단오입니다. 자, 이제 두 칸만 남았네요. 단오, 다음 순서로 올 명절은 뭘까요, 여러분? 음력 8월 15일에 있는 추석입니다. 마지막 칸은 당연히 하나 남은 동지겠죠. 동지 날짜 기억나시나요? 보통 12월 21일에서 23일경입니다. 날짜 순서 다 맞게 적으셨나요? 그럼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퀴즈입니다. 명절과 풍습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자, 시작해도 될까요? 먼저 신정과 관련된 풍습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해돋이입니다. 해돋이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제야의 종이 있었죠. 그 다음 한가위 추석과 관련된 풍습을 찾아주세요. 이 풍습과 유명한 동물도 한 마리 등장했었어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네, 소싸움입니다. 소싸움 외에 강강술래, 가마싸움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오에 알맞은 풍습을 찾아볼게요. 이몽룡이 그네를 타고 있던 춘향이한테 반했던 날,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 단오날의 풍습은 뭐였죠? 네, 바로 옆에 답이 있죠. 창포물에 머리 감기입니다. 이외에 씨름도 있었고 그네뛰기도 있었죠. 여기까지 모두 알맞게 연결하셨나요? 이번에는 겨울을 대표하는 명절 동지와 관련된 풍습을 찾아주세요. 정답은 팥죽입니다. 다섯 번째, 설날과 알맞은 풍습을 연결해주세요. 자, 찾아볼까요? 네, 정답은 연날리기입니다. 연날리기 외에 세 가지 놀이가 더 있었는데요. 윷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정월 대보름과 알맞은 풍습을 찾아주세요. 답이 한 개밖에 안 남아있죠, 여러분? 정답은 쥐불놀이입니다. 쥐불놀이 외에도 달집 태우기, 달맞이, 그리고 더위팔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OX 문제예요. 시작해볼까요? 북한에서는 설날보다 신정이 더 큰 명절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셋을 세면 정답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북한에서는 설날인 음력설보다 신정을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문제 나갑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은 단오이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추석의 풍습으로는 강강술래, 그네뛰기, 가마싸움이 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그네뛰기는 단오날하는 풍습이에요. 네 번째 OX 퀴즈입니다. 동짓날 달력을 주고받는 풍습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함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자, 제가 또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해를 잘 준비하자는 의미로 달력을 주고받습니다. 마지막 OX 퀴즈입니다. 설날은 1990년부터 연휴로 지정되었다. 답이 뭘까요, 여러분?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자, OX 퀴즈 잘 푸셨나요, 여러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보고 알맞은 음식 이름과 명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음식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앵두화채입니다. 앵두화채는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단오날 먹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어떤 음식이죠, 여러분? 네, 송편입니다. 송편은 언제 먹는 음식인가요? 추석에 먹는 음식이죠.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수로 시작했었는데요, 여러분. 정답은 수리치떡입니다. 수리치떡은 언제 먹죠? 단오에 먹습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견과류를 먹는 명절에 먹던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약밥입니다. 약밥은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이죠. 이번에 5번째 음식 사진입니다. 혹시 보시고 바로 아신 분도 계신가요? 만둣국이에요. 만둣국은 언제 먹는 음식이었죠? 맞아요. 설날에 먹는 음식입니다. 6번째 음식 사진입니다. 추운 겨울에 먹던 음식이에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팥죽입니다. 동지 팥죽이죠. 자, 음식 사진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번에 풀어볼 5번째 퀴즈는 사진에 알맞은 풍습, 놀이 이름과 명절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명의 남자 모습이 보이네요. 어떤 풍습일까요? 네, 씨름입니다. 씨름은 언제 하는 풍습이죠? 단오에 하는 풍습이죠. 자, 2번째 사진입니다. 뭔가를 들고 뛰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뭐 하는 모습일까요? 정답은 연날리기입니다. 연날리기는 설날에 하는 놀이입니다. 3번째 사진입니다. 뭔가를 타고 있네요. 뭘 타고 있죠, 여러분? 네, 그네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네뛰기는 단오날 여자들이 즐겨하던 풍습이었죠. 4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정답은 쥐불놀이입니다. 쥐불놀이는 정월 대보름에 하는 풍습이었어요. 5번째 사진입니다. 남자아이들이 허리를 숙이고 뭔가를 하고 있네요. 뭘 하는 모습일까요? 맞아요. 설날에 팽이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을 잡고 둥글게 서 있네요. 어떤 풍습일까요?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는 추석에 하는 풍습이죠. 마지막 퀴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설날이 되면 가족, 친척, 이웃, 어른들에게 땡땡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배입니다. 세배를 드리면 어른들께서는 세뱃돈과 덕담을 나눠주셨죠. 자, 다음 빈칸의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단오는 땡땡을 대표하는 명절로 뭐뭐가 잘 되길 기원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단어가 뭘 대표하는 명절이었죠? 네, 여름이죠. 단오는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원했을까요? 2글자. 네, 농사입니다. 단오는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로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는 명절입니다. 마지막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추석은 다른 말로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무엇일까요? 추석은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모든 퀴즈를 다 풀었어요. 재미있으셨나요? 퀴즈까지 풀고 나니까 명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명절 트립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어느 지역에 어느 명소가 있는지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소도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요. 명절이 되면 꼭 가셔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달력 키트를 보시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마다 오른편에는 달력의 날짜를, 왼편에는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명절 등 중요한 날들을 설명과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달력에는 이름과 함께 설명을 다 적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이 달력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달력 뒤편에는 여러분이 방문하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어디를 방문하고 싶거나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계획들을 적어서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아쉽지만 이제 진짜로 민주시민교육 문화의 첫 번째 시간, 한국의 전통 명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